안녕하세요, 쫑디TV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심각하게 충격적인 할리우드의 이야기인데요.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디디와 관련된 디디 게이트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퍼프데디, 그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힙합의 황제였고, 억만장자 음악 사업가였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할 혐의들로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디디의 디디 게이트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할리우드의 어두운 진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음악계의 추악한 뒷면을 보게 되실 텐데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디디는 뉴욕 할렘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성공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디디는 대학을 중퇴하고 음악업계에 뛰어들어 본인의 레이블인 배드보이 레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블에서 디디는 비기, 어셔와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해냈는데요. 이렇게 전설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해내던 디디의 레이블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디디 손을 거친 아티스트들이 하나같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래퍼 메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디디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목사가 되어버렸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성공한 래퍼가 갑자기 목사가 되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메이스에게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거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정말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는데요. 디디의 11년 연인이었던 R&B 가수 캐시 벤투라가 디디를 고소하며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캐시가 제기한 고소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강간, 성폭행, 인신매매, 폭행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대중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캐시가 디디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10대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디디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는데요.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이었습니다. 캐시는 처음에는 둘의 관계가 평범한 스승과 제자 관계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점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디디가 캐시의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심지어 뭘 입는지까지 캐시를 감시하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디와 관련된 사건 중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친 사건은 프리고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프리고프가 뭔지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내용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Wow, okay, I've got a lot I can't tell. So, I can't tell that one either. I mean, I'm like actually cycling through them. There was one moment, so it's not really a party story, but 캐시의 증언에 따르면 디디는 매주 프리고프라는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파티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약과 성매매, 그리고 성착취가 결합된 완전히 비정상적인 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 캐시는 이 파티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고 디디가 그녀에게 약물을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강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물건이 나오는데요. 그 물건은 바로 베이비 오일입니다. 캐시의 증언에 따르면 디디는 베이비 오일에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캐시에게 베이비 오일로 가득 찬 아기 수영장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디디가 캐시의 주장은 그냥 말뿐이라고 말하던 시점에 결정적인 괴롭힘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2024년 5월 로스앤젤레스 호텔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는 디디가 호텔방에서 뛰쳐나가는 캐시를 쫓아가서 붙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캐시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도 디디는 멈추지 않고 계속 폭행을 가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디디는 뒤늦게 캐시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So sorry. Truly sorry. 본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지만 캐시는 이미 늦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캐시는 이 소송으로 결국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호텔 측에도 소송을 걸어서 1천만 달러, 한화 약 135억을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캐시의 폭로가 문을 열었다면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간 사람은 바로 음악 프로듀서 릴 로드라고 하는데요. 릴 로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는 남성으로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고 합니다. 릴 로드는 13개월 동안 디디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을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릴 로드는 디디에게 직접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프리고프 파티에 미성년자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2명의 미성년자와 디디와의 관계는 저스틴 비버와 아론 카터가 있는데요. 2009년에 디디와 함께 15세였던 비버가 함께 48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진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48 hours with Diddy, him and his boy. Where we hanging out and what we doing. We can't really disclose, but it's definitely a 15-year-old's dream. You know, I have been given custody of him. You know. 이 영상에서 디디는 우리가 뭘 하는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15세 소년의 꿈 같은 시간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년들의 꿈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착취하려는 건 아니었을까요? 유명한 팝 가수였던 아론 카터는 최근 디디의 혐의와 관련하여 아론 카터 테이프라는 것이 언급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또한 어린 시절 디디에게 마약과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전해지며 디디의 파티에 대한 일을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릴 로드의 증언 중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릴 로드가 말하길 디디의 집에는 수천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즉 디디는 수천 개의 카메라를 통해 디디 게이트의 모든 걸 다 촬영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파티에 유명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참석했다고 하니 그동안 디디는 이 영상으로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요? 릴 로드의 폭로가 나오자 드디어 연방 당국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2024년 3월 FBI와 국토안보부가 디디의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저택을 동시에 급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물건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데요. 케타민, 엑스터시, GHB와 같은 마약들, 불법 개조된 소총 3정, 그리고 베이비 오일이 1000병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윤활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되며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반인 집에서 베이비 오일 1000병이 나온다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캐시와 릴 로드의 폭로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에서는 놀라우리만큼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요. 동일 패턴은 바로 약물 사용, 촬영, 협박,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압박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디디의 행동은 완전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디디 주변에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Back in my bag. 더 심각한 건 할리우드 스타들의 죽음과 디디의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는 1996년 발생한 전설적인 래퍼 투팍의 살인사건에 디디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2024년 투팍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갱단 리더 듀아는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그는 디디가 투팍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에게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원을 제안하며 투팍과 나이트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빅이라는 디디 소속사의 아티스트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투팍이 사망한 지 6개월 후 빅이 역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하며 두 래퍼의 비극적인 죽음은 의문점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도 디디가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특히 마이클 잭슨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고 각종 사건까지 은폐한 것으로 알려진 경호원 파임 무하마드는 마이클 잭슨 사망 후 디디의 경호 책임자로 일했었다는 점이 수상했는데요. Michael told me that they were going to murder him. 또한 디디의 집과 마이클 잭슨의 LA 저택 사이에 비밀 터널이 있었다는 주장과 마이클 잭슨이 디디의 성매매 조직에 대해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도 떠돌고 있었지만 다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2013년 발매됐었던 미국의 제이콜의 She Knows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곡은 2024년 디디 게이츠 사건 이후 특정 가사 내용이 무언가를 암시한다는 음모론과 루머에 휩싸였는데요. 그 이유는 노래 가사 중 불행한 사건이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알리아, 레프트 아이, 마이클 잭슨 등 사망한 유명 아티스트들을 지칭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와 폭로가 쌓이면서 2024년 9월 16일 디디는 뉴욕 맨하튼에서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는데요. 현재 디디는 성매매와 공갈 등 조직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디디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디디에게 걸린 소송은 총 70건이지만 최대 120건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숫자는 80명이 넘었다고 미국 검찰에서 발표했는데요. 디디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금으로 5천만 달러, 한화 약 680억이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제안했지만 성매매 및 성폭력, 인신매매 등 디디의 심각한 혐의로 법원에서 보석은 거부됐다고 합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재판을 통해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디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릴 로드의 폭로에서 프리고프 파티 게스트 리스트에는 엄청난 A급 스타들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비욘세, 제이지, 저스틴 비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실제로 뭔가 잘못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저스틴 비버의 우울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버가 과거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할리우드에서 많은 착취를 당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착취가 디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It was hard for me being that young and being in the industry and not knowing where to turn and everyone, telling me they love me. Is this real life? Yes, this is real life. I feel crazy. The world is spinning around me. Don't touch your stitches, Justin. Bieber, don't touch your stitches. 여러분, 오늘 다룬 디디 게이트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범죄의 중심에 서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디디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진실들이 더 밝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고 모든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